태풍의 자세한 경로 또 전망해보고요. 피해 대비하는 요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태풍 상황들을 기상청 통보관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태풍들이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뭐 초강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다가 한반도 상륙하면서 또 오면서 이동하면서 조금 소멸되거나 자연스럽게 예. 좀 약화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기존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조금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상황 보셨을 때. 이제 8호 지금 9호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8호, 9호의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경로가 짧고 초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다른 어떤 해보다도 지금 북서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31도가 넘게. 보통은 이제 필리핀 아래쪽 그 정도의 수온이 한 30도 넘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큐슈 남쪽까지 거기까지 이 30도가 넘는 그러니까 다량의 수증기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서 태풍이 발생하면서 그 다량의 수증기와 저기압을 키우면서 자체 세력으로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가운 수온을 만난다든지 혹은 그 내륙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방출하는 양보다 세력이 굉장히 커 있기 때문에 방출하는 양보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더 많아지면 내력이 들어오면서도 그 세력이 죽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기상청 통보관 통해서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9호 태풍뿐만이 아니고 뒤따르는 태풍, 10호 태풍이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태풍과 태풍이 이렇게 만나서 인접해 있을 경우 이게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거고 실제로 그게 좀 만약 그런 상황 벌어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뭐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은 서로의 유체의 간섭 효과에 의해서 큰 유체의 흐름이 적은 유체의 흐름까지 같이 빨려 들어와서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간섭의 효과를 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다른 유체의 영향까지를 같이 묶어서 세력화가 더 커진다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저희 보도도 해드렸지만 하필이면 또 이렇게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에 이번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특히 해안가에 해일, 높은 파고에 의한 뭐 그런 피해들이 더 우려가 된다라고 보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우리가 해일이죠. 그러니까 태풍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그 강풍에 의해서 그 저기압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기압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즈음에 같이 만조 시간이 겹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오늘 저녁에 한 9시쯤 되는데 만조 시간이 오늘 저녁에 거의 겹치는 시간이고요. 부산에 이제 새벽에 올 때는 만조 시간은 아니고 간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제주 쪽이 그 해일의 일종의 스톰 서지라고 하는 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효과가 있는데 잘 기억하다 보면 2005년도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슈퍼 태풍이 왔었는데요. 그때에 한 8.7m 정도의 수면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의 순간 초속이 한 76m 초속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의 이 해수면의 수위 상승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정도의 태풍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 40m, 초속 40m 이상의 그 정도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 해일과 만조 시간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특히 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예보, 기상청 예보에 대한 뭐 불신, 뭐 신뢰를 또 문제 삼기도 합니다. 실제로 좀 많이 너무 틀렸다. 뭐 기상청의 기상 장비가 제대로 된 거냐,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 태풍도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기상 당국의 예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상륙 지점도 그렇고요. 경로도 조금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진위를 판단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할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미국 기상청, 미국 기상청은 미 해군에 있는 그 JTWC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합동 태풍 경보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요. 일본 기상청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전체적인 방향은 같은데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지점이 우리 기상청은 한국 기상청은 부산 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지는 쪽으로 되어 있고 화면상으로 가장 왼쪽에 네. 이제 한국 기상청이 예보한 그렇습니다. 경로가 가장 예. 오른쪽에 보이죠. 근데 미국과 일본은 약간 비슷한데요. 미국 쪽에서 예보한 것은 여수 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 쪽은 그 한반도로 관통을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저렇게 완전히 관통을 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서쪽 지방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서쪽 되면? 지방은 이제 보통 반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폭우가 네. 오고 오른쪽은 강풍이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미국의 기상청의 진로 상황으로 본다면 예. 서쪽에는 엄청난 폭우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 부산 쪽은 강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예보대로라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경로가 미국하고 일본은 도착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한국은 이제 조금 더 일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근데 태풍의 경로라고 하는 게 왼쪽에 있는 대륙성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은 태평양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골짜기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에 큰 산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풍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경로는 양쪽에 고기압의 세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조그마한 변화에 의해서도 그 태풍의 경로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혹은 오늘 밤 뭐 새벽 정도에 돼서 저 경로가 어느 쪽이 더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결과상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맞습니다.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대부분은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유난히 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져서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른쪽 일본 쪽으로 꺾어지지 않고 곧바로 한국 쪽으로 오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9호 태풍도 네, 그렇고. 기상청의 예보가 이렇게 조금 엇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 변화가 워낙 지구상에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기상청의 수치 예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지구적 모델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네. 국지적인 자료, 즉 국내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많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 데이터들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들로 해서 그것을 예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기상청이 좀 보수적으로 예보를 한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예상되는 피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태풍 피해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태풍이 루사와 매미입니다. 이번에 예. 태풍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이삭이 예. 루사와 매미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환이들 하는 말로. 그래서 과연 그때 피해가 어느 정도였고 그 정도에 과연 육박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거든요. 역대 어떤 이제 바람의 세기라든지 피해나 뭐 이런 규모나 뭐 좀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루사가 역대 한 2위, 한 3위 정도 되는데 그때 2003년도였죠. 루사가 한 67m 초속 그 네. 정도 됐었고요. 방향이나 경로가 지금 구호 마이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루사가 재산 피해액으로는 한 4조 한 2천억 정도. 예. 그다음에 매미가 4조 2천억 정도 되고 루사가 한 5조 정도 그 정도 피해가 났는데 예. 그 당시에 아마 추석 때였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부산에 있는 크레인은 보통 초속 50m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설계해 있는데 크레인이 넘어갈 정도였었기 때문에요. 예. 뭐 어마어마한 속도죠. 지금 한 47m 초속이 한 47m 정도 되면은 그게 보통 한 160 시속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달리는 차를 한 150 이상을 달리면서 차 위에서 바람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도의 어떤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려되는 거는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를 우리가 겪었고 그 예. 장마 기간에 내린 뭐 강수량도 정말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당시에 예. 뭐 워낙 침수 피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은 지났지만 이 태풍을 이겨낼 정도의 어떤 그런 지반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4일의 장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록적이었죠. 그렇게 많은 양의 비와 많은 기간 동안에 오면 이미 지반이 굉장히 포화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지반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있고 반면에 물과 흙이 같이 있으면 무게가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조그만한 힘이나 아니면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조금만 넘으면 이게 산이 파일 수 있는 산사태의 네. 현상이 있고 그 산사태가 생기면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토성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죽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번에 오는 마이삭도 강풍과 함께 지금 많은 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약해질 염려가 있고 그중에서 집중호우가 만약에 내린다면 시간당 한 30mm, 10분 단위로 한 5mm 이상 온다 그러면 과거에 피해가 났던데 혹은 성토나 절토를 했던 개발을 했던 지역들은 이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뭐 특히 뭐 산사태 우려 말씀하셨는데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들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예.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또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작기 때문에 과연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교수님 방송 많이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면 태풍 피해 이렇게 막기 위해서 가족분들한테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부터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난번 태풍 바비에서도 저희 그 에어컨 실외기가 흔들렸거든요. 네. 거기 실외기를 통하는 조그마한 구멍으로부터도 굉장히 센 압력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일단은 좀 바람이 들어오는 데를 일단은 좀 밀봉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히 창문 틀 같은 데 밀봉을 좀 해주시고 네.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유리창 같은 데는 좀 테이핑을 좀 해주시면 테이핑을 길게 해주면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그다음에 밀봉을 통해서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노약자분들은 일단 좀 안 나가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과거에 매미나 루사 같은 경우도 정전이 굉장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정전에 대한 위험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출을 꼭 하셔야 된다면 엘리베이터도 타지 마시고 걸어서 가시고 또 고인물 쪽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인물이 깊어서가 아니고 그쪽에 만약에 전신주라든지 전선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졌을 경우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위에 있는 거치물들이나 적체물들이 쌓여 있는지 주변에 좀 살펴보시면서 가시고 굳이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가신다면 천천히 저속 운전을 하셔야 그 어떤 바람에 의해서 상승되는 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속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외기 같은 것도 한 번씩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전에 대비해서 가정 내 뭐 손전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놓는 게 물론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문자와 방송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문자가 와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철저하게 본인의 안전과 그 생명을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예. 그 모든 정보와 문자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와 거기에 대한 행동 요령을 숙지해서 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